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미리 알고 예상할 수만 있다면, 대비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죠. 자, 아무런 대비 없이 찾아온 사고는 그 충격과 더불어서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질병만큼이나 꼼꼼하게 대비하는 상해보험 가입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보장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한 개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잦아진 야외 활동에 대비해서 수많은 사고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드디어 레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막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도 저녁을 먹고 동네를 막 조깅을 하는데 나가자마자 땀은 엄청 오는데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은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럴 때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재해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친구들이 생각이 나냐면 어린아이들 다치는 거 이런 거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요 두 부류에서 훨씬 더 재해에 노출되고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게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재해 사고 발생 건수를 먼저 보시면은 2014년, 2015년에 20만 건 이상 하는 것들이 도로교통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재라든지 배사고, 물놀이 사고, 레저 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암 발병 많이 되고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이 주로 이런 것들로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먼저 어떨 때 119에 타게 되는지 119의 도움을 받아서 이송을 하는지 한번 보니까요. 가장 많은 게 추락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때 119를 많이 찾는답니다. 다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물이나 동물과 충돌을 하는 건데 애기들은 식당에 가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뛰고 쿵쿵거리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떤 물건이나 동물하고 사람하고 부딪혀서 119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119를 이용하는지 통계를 한번 봤고요. 사고의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고가 1등입니다. 교통사고. 요즘 뭐 애들 학원차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주의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물놀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익사사고가 두 번째로 많고요. 세 번째가 낙상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익사, 낙상 이것으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1순위였는데요. 이 어린이들 자동차 사고 말고 또 어떻게 사고가 나나 봤더니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해서 깜짝 놀랐는데 88초마다
지금 교통사고가 한 건씩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한 2분이 벌써 교통사고 나신 거예요. 많이들 이제 차가 많아졌고 외부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88초마다 사고가 난다 그러는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저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51세에서 60세 그리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한 70%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굉장히 많이 다친다는 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건데 80대 이후 되신 분들도 자가운전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각 기능이라든지 시야가 좁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이 운전을 30년을 하셨어도 80세, 90세 이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더 훨씬 많아지고요. 갑자기 오는 사고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서도 교통사고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셔서 이 50대, 6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교통사고가 굉장히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노인 운전자 사고 추이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예전에는 뭐 1만 건 이상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연령층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이 많아지니까 노후에 운전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가 또 흔해졌기 때문에 이 노년층에서 교통사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이점은 어렸을 때는 다치면은 뼈가 아문다거나 회복이 빠르지만 연세가 드셔서 한번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뼈가 부러지고 찢어지면 회복이 굉장히 느려지고 다친 것 때문에 결국은 폐가 안 좋아져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상해 담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린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재해가 항상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담보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말은 많은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같은 거 무릎이 특별히 안 좋아서 관절도 안 좋으신데 거기에다가 골절을 당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온다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입원이 문제입니다.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젊었을 때는 빨리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 한번 골절이 일어났을 때 입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해로 후유장애가 남는 것부터 해서 수술, 골절, 입원, 그 다음에 특별 깁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낙상을 여러 가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또 비싸면 우리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이게 참 보험회사에서 수지가 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보험료를 짜잔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만 원, 3만 원 선이면은 물론 60대, 70대로 올라가면은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질병은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의 위험도보다는 외부의 위험도가 많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앞으로는 나이가 많고 대처가 덜 되시면은 당연히 상해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요. 민첩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상해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점점 이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연령층에 계시는 분들도 상해에 관련된 보험료를 굉장히 싼 편에 돼 있어요. 향후에는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보험료면은 앞으로 외부에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인이 많은데 이럴 때 장애급수부터 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앞으로 야외 활동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될 것 같아서요. 상해만큼은 꼭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죠. 여름 휴가 떠나시거나 또 주말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고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해 보험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딸의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요. 네. 지금 TV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따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2살이요. 22살이고 언제 네.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13년에요. 2013년. 예. 그 가족사랑 플러스 보험인가? 그걸 들어놨거든요. 아, 이거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납부하세요? 52,000원이요. 비교적 그래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네요. 네. 예, 저희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험료보다 조금 더 높은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면 그래도 수용할 수 있으세요? 그때는 이것도 좀 비쌌거든요. 생각하기에는. 예. 더 비싸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장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래도 어린 자녀님이시니까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2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 한 개 가입한 상태다. 흥국화재의 그 가족사랑 보험 플러스 그 보험 가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가입 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보장이 부족해 보여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점검 도와드릴게요. 최영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들의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정 부분까지는 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보험료에 보장을 맞추다 보면 대부분들이 다 그러세요. 이게 뭐 옳고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시다 보면 사실 중요한 보장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지만 또 보험료를
또 내셔야지만 유지를 받고 또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 그러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장이 결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하신 지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을 좀 먼저 한번 보면은요. 예.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플러스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실비까지 구성을 했는데 52,000원으로 가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0년 납으로. 네, 이제 보장을 좀 세세히 살펴보면 일단 상해로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염두에 두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 보장이기 때문에 1억 8천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암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장을 준비했고요.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씩, 또 16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골절 비용, 거기에 실비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5천만 원, 통원하는 경우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기본적인 구성은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보험료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보장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단자금을 조금 더 또한 입원비를 조금 더 좀 포커스를 집중해서 맞춰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험은 잘 가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없애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보장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보여지긴 합니다. 따님이 지금 22살인데 혹시 대학생인가요? 네. 이제 나중에 이걸 딸한테 다 줘야 되는데 얘도 이걸 잘 그러시죠? 할까요? 예. 조금 있으면 사실 졸업이 얼마 안 남았고요. 경제 활동을 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보험을 없애거나 다르게 완전히 없애고 다른 걸로 리모델링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유지하시고요. 조금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조금 더 추천을 한다면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좀 추가 계약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 지금 1,000만 원 준비되었는데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진단비를 벌써 준비해야 되나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추가적인 보장을 권해드릴 때 지금 현재 어머님이 보험료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보장이 덜 돼 있으신 거죠. 지금 빨리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렴한 나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질병 중에는요, 어머니, 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암을 준비를 고액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력이나 지금 현재 발병률을 생각한다면 암에 대한 특정 부분을 고액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보장을 충분히 준비를 해놨을 때 어떤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가족력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느 특정한 거를 더 고액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전반적인 보장이 다 부족한데 암만 보장을 더해드려 이런 거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여져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폭넓은 진단자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씩 보장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병 수술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한 80에서 300만 원까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시는 경우를 지금 2만 원 준비가 되어 있는데 2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린 나이고 사실 실비에 대한 보험료가 지금 현재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움 때문에 본인이 정말 실비가 필요할 때 이 보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진단자금, 충분한 입원비, 충분한 수술비가 좀 보여지는 보장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중요한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님이 이제 경제활동 하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네. 다른 거는 이제 손댈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네,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는 사실 요 정도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서 혹시나 본인이 이 정도 보장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보장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활동을 시작하신다면 장기 자금으로 조금 쉐어해서 저축성 연금 같은 경우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네네. 당장 가입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떤 보장들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요. 네. 지금 가입하면 싼데 나중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엄청 비싸지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보험 플랜 119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따님이 이제 경제활동 하시게 되면 한 12만 원 정도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예, 잘 한번 설득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험료는 따님이 내게 되실 테니까요. 다 줘야죠.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드릴게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27세 아들이 있는데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 많은 여유가 없을 텐데요. 5만 원 내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어머님들 마음은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주로 이제 요 20대 초반에서 30이 되기 전에 있는 친구들은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이 보험을 알아보거나 뭐 적금을 알아보거나 이러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녀분들을 둔 어머님들께서 대신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대신 공부를 해주면 자녀들이 좀 편한 거고요. 엄마가 좀 못해주면 애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5만 원 내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냥 5만 원에 맞추는 방법이 좋아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잘하면 좋은데 이걸 잘하기가 어렵다. 그럼 5만 원에 맞추는 게 좋은데 만약에 재원이 5만 원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시면 기본으로 실손보험은 있어야 되는데 27살 정도 되시면은요, 실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15,000원 전후에서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중에 15,000원은 실손보험이라고 빼고요. 나머지 35,000원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발병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각각 1,000만 원씩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을 1,000만 원씩 담보를 하시면은 얘네들이 또 한 2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활동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재해, 골절, 남성 특정 비뇨기계 질환 수술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구성을 하시면 5만 원 가지고 충분히 그 돈 내에서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선순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요. 꼭 이번 기회에 아들 보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614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추가로 검진을 했습니다. 추가 검진을 받을 때는 병원비를 냈는데요. 이럴 때도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이러시려고 사실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자를 주신 분은 생애 건강검진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건강검진을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경우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면 그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애 건강검진을 받는 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보장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추가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험 네. 고민이 있으신 거죠?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네. 지금 진단 자금이 더 필요한 건지 예. 아니면 수술비가 더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장 분석도 좀 받고 싶고요. 예. 실비보험도 지금 없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실비보험 없으시고 또 네. 수술비랑 진단비를 조금 더 보장을 늘리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진단 자금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예. 수술비가 더 필요한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지금 보험이 한 건이라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어떤 보험 있으세요? 지금 그 교보생명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고요. 예. 종신보험이 하나생명에 안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 2개 있으세요? 예. 하나생명에 안보험이 하나 있으시고 교보생명에 CI보험이 하나 있으시고요. 예, 변액종신보험이요. 변액종신보험이 예. 있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변액종신보험은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98,400원 정도 됩니다. 38,400원이요? 98,400원이요. 98,400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험은 얼마나 납입하세요? 그 하나생명의 안보험? 41,100원짜리인데 이건 납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볼까요? 예, 40대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3대 진단비가 더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수술비 그리고 또 진단비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여쭤보시기도 했고요. 실비보험도 가입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화도 최영선 전문가께 좀 넘겨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보장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받아봤는데요. 예.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한번 보장 내용을 좀 먼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게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먼저 보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도 좀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입하고 계시는 교보생명 변액종신보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어떻게 변액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아는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한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변액보험에 대한 검증을 좀 많이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집니다만 초창기에 사실은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유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 들어져 있고요. 예전에 2003년도에는 사실은 생명보험사도 뇌졸중에 대한 담보가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장 금액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보생명이 아주 특이한 보장 내용인데 종신토록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게 잘 가입을 해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생명의 세명 안보험도 잘 들어놓으셨습니다. 1996년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벌써 완납을 다 하셨네요.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암으로 진단자금을 2,000만 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암으로 수술하시는 경우에 400만 원, 암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무려 20만 원씩 나올 수 있게 너무 잘 가입을 해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게 2003년도인데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오랫동안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네요. 근데 지금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방송을 보다가 좀.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희 방송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하셨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너무나 보장을 잘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진단자금들에 대한 특약들이 80세까지밖에 안 돼 있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항상 대사라고 말씀드리는 실비에 대한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장을 잘 준비해 놓으신 거는 너무 잘해 놓으신 거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조금 준비를 하나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비에 대한 보장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진단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자금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입원비에 대한 보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시는 경우에 대한 입원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해보험사의 고유한 영역인 배상책임보험, 실손 부분에 대한 보장보험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보장 기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진단자금 부분에 대한 걸 100세까지 준비를 하시고 실비에 대한 보장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부분에 대한 걸 100세까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고액으로 보장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입원비도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시는 경우에 대한 진단 입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비 또한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장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보험료까지 준비하시게 되면 한 월납보험료가 21만 원 정도 좀 되실 것 같은데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로는 사실 지금 연령을 감안하셨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늘어나니까 부담이 전혀 없진 않은데. 네.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에 사실은 11만 원 정도로 진단자금을 조금 충분하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완납을 잘 해놓으신 게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개를 유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2003년도에 가입해 놓으신 게 향후 내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크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 또한 실비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지금 현재 생각하셨을 때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하시는 데가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보험에 예전에 가입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리모델링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교보생명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어요. 변액 종신보험 납입 기간 한 6년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보험료 비만 내면 되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김경호 전문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드리고 아나운서님이 최종 정리를 딱 잘해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험료를 스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옛날에 가입한 건 어느 시점이 끝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 기간을 좀 엑셀 표에 보는 것처럼 펼쳐서 보시면은 부담이 좀 덜 하신데, 현재 내는 돈만 딱 합계를 계산을 하시면은 마치 이 합계 금액을 쭉 앞으로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심리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표로 한번 보시면은 2003년에 한 거는 언제 끝나고 두 번째 한 거는 언제 끝나고 이 끝나는 또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심리적인 막연한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 얘기를 아나운서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살만 덧붙였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 상담 여기서 마칠 텐데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거 또 봐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61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김경화 전문가 풀어볼게요. 28세, 33세 자녀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려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자녀분들이 많이 컸는데도 연금보험을 직접 준비를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자녀분이 28세, 33세가 됐으면은 이제 본인들이 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8세, 33세면은 40, 50대에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돈을 내는 기간이에요. 저희가 왜 보험을 생각을 하면 10년, 20년 딱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신 건데 28세이신 분이 10년이 지나면 이제 38이시거든요. 근데 38에 돈을 딱 끝내놓고 60살, 70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세월인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년을 납입을 하셔도 이제 58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50대가 돼도 굉장히 젊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월 납입하는 금액을 좀 작게 줄여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시고 그 긴 기간 동안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부담도 없으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은 우선 상품의 특성이 약간씩 다른데 그 중에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확실하게 5%, 4%를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금을 받을 때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약관에 딱 써져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일단 상품을 고르시는 요령이 중요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납입 기간을 최소한 20년 정도를 하셔서 월 내는 거를 다운시켜 놓고요. 거기다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운용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그냥 고정적으로 10만 원 낸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요런 요령을 좀 골라 놓으시면은 이런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 노후가 언제 와? 나는 아직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레저, 여행 이러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조금 납입하는 기간,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제도, 그 다음에 확정 보장 이런 것들만 잘 골라주시면 아주 좋은 연금 재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 저 연금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873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서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갱신형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언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나이를 적지는 않으셨어요. 최영선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랑 기존에 가입돼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사실 뭐 어떻게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자각을 하셨다는 거는 빨리 가입을 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갱신형 부분을 고민하시는데요. 갱신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굳이 갱신형으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유지하셔야지만 본인이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신다 이러시면 갱신형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보장을 잘 유지하시다가 필요한 시기에 꼭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언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 전문가께서 풀어드렸고요. 지금 세 번째 시청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네, 제가 가입은 했긴 했는데 네.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좀 여쭤보려고요. 아, 시청자님 예.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예. 아, 남편 건데, 예. 남편분 거요? 네네.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세요. 49. 아, 49 오래 되셨고요. 예. 그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통합 CI보험 이거 가입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네네. 예, 2013년에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저희가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 보험이 어떤 보장이 있는지 봐드릴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리고 예. 보험이 다 똑같은 건지, 또 어느 회사로 해야 할지, 뭐 이렇게 갱신도 되고 그래서 가입할 때 몰랐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아, 제가 전문가님을 네. 바로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9 되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가입 시에는 잘 몰랐는데 갱신형 특약이 있는데 이거 바꿀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네요. 실손보험은 다 똑같나요? 라는 질문도 저희 제작진에게 해주신 바 있는데요. 좀 풀어드릴게요. 김경화 전문가님. 네. 아나운서님이 몇 가지 여쭤볼 줄 알았어요. 항상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남편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거나 보험금을 받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예.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시네요. 이렇게 병치레를 하거나 남편이 아프면 남편들은 다 괜찮다고 병원에 안 간대요. 근데 걱정은 부인들만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하시니까 우선 다행이시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어떤 보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보험인지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있으세요. 남편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암 걸리거나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서 이제 가입 설계에서 설명 들으셨을 텐데, 네. 6개를 제외한 암,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요런 게 걸리면은 2,400만 원을 진단자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을 받는 이런 선지급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류의 종신보험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든지 막 이런 특약들이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입할 때는 그냥 설명해 주는 거 다 좋은 거 해왔겠지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요 안에 갱신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분께서 70살이나 80살 됐을 때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지금 17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25만 원 막 이렇게 26만 원 올라가면은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네네. 예,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시고, 그런 증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건강하시고 40대 후반이시면은, 17만원씩이나 내지 않고, 한 12만원 정도만 돼도, 중대한 질병에 2,400만원, 이런, 게 지금 보장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딱 암이면 3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보장이 되고 실손보험 그리고 남자분들이 잘 걸리는 앞에 문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남자들 특정 비뇨기계 질환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 이런 거를 다 포함해도 13만 원, 12만 원 정도면은 이렇게 막 원하시는 거를 꾸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종신보험도 하나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가 또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돈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17만 원을 내고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면 자꾸 커지니까 그냥 가입하신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16년을 더 내실 생각을 하시고 실속형으로 남편한테 꼭 필요한 거 남편이 노후가 됐을 때도 결국은 부인께서 병원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실질적인 담보들로 한 12만 원 선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바꾸시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좀 매달 내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아프지 않으니까 또 괜한 돈 나가나 해서 아까 예 그런 생각도 예, 드시죠. 그래서 네네. 그냥 보장성 보험 한 10만 원 초반대로 얘는 그냥 비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한 10만 원 정도는 좋은 상품을 하나 골라서 저축 삼아 연금을 안 해놓으시면은 한 15년이나 20년 뒤에 아프지 않아도 감사하지만 10만 원은 차라리 저축으로 빼놓으면 그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으실 거예요. 네. 종신보험도 좋기는 한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으셨으면 통계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이제 50대, 60대에는 3대 진단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진단자금 위주 실손보험을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재원은 차라리 저축이나 연금 형태로 하시는 게 부인한테는 훨씬 더 돈이 더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그 네. 증권을 꺼내 놓으시고 하나씩 넣고 빼고 뭐가 갱신인지 좋은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눈에 자세하게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시청자님. 도움이 되네요. 네. 예,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는데 기존의 보험료보다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유, 조금 괜히 마음이 홀가분해지네. 예, 저희가 오늘은 네. 남편분 보험 봐드렸잖아요. 네네. 예, 또 시청자님 보험도 있으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네. 네, 가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게요. 344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273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병원에서는 비활동성이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최영선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요새는 일반적으로 유병자분들에게도 보험이 아주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비형 보균자라 함은 보험이 웬만한 보험 부분에 대한 게 다 거의 다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히나 비활동성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니까 주의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문의하셔서 좋은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 344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볼게요. 화면으로 내용 함께 보시죠. 완납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4년 후가 연금 계신데요. 받을 때는 어떻게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경아 전문가님. 주로 예.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잘 참으셔가지고 어떻게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금 받는 것도 유리하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오, 연금을 하나 선택을 해놨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뭐 별 구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연금 수령하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하시면은 똑같은 연금인데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마 금리가 높은 시절에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금리 아니셨을 때 하셨을 거고, 그 효과를 더 누리시려면은 연금 개시를 4년 후에 꼭 받으셔야 되면은 연금 개시를 하지만 아니시면 연금 받는 기간을 좀 뒤로 밀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금리가 밀린 만큼 계속 저한테 적용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4년보다 훨씬 더 늦게 받기 때문에 연금 받는 총 금액이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단은 연금을 조금 더 뒤늦게 5년이나 몇 년이라도 늦게 받도록 신청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대부분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밀루시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금을 몇 살까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 아니면은 그냥 뭐 10년만 받고 안 받겠다. 이런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데 종신형의 연금 중에도 10년은 보장을 해주고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고 막 여러 가지가 너무 정신이 없는데 기억해 두실 거는 우리 가족이 대부분이 단명하시고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10년 보증하시는 게 연금 액수가 한 30%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사례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큰 병도 없으시고 그냥 오래 사실 것 같다 그러면은 보증 기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지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10년만 받고 그 위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땐 좀 길게 받으시도록 요런 요령에 따라서 연금 받는 금액이 최고는 2배까지 내지는 30%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연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도 연금과 관련된 문자거든요. 593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연금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공시이율과 변액보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걱정이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지금 봤을 때 진짜 말씀처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공시율로 보장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변액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변동적이다. 이래서 변액입니다. 금액이 계속 변하는 건데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이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상품을 잘 이해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율형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낮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장점으로 꼽아지고요. 변액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은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크지만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주식의 어떤 흐름이나 변동성, 어떤 경제 규모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하지만 리스크도 감수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걸 좀 선택을 할 건지 추가적인 수익도 좀 기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보험 가입하시는 연령 또 그다음에 거치 기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본인이 선택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아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연금과 관련된 문자 들어와 있거든요. 101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부터 함께 보실게요. 이번에 목돈이 생겨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찾고 있는데요.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김경아 전문가님. 예. 연금의 이제 유형 중에 매월 납입하는 연금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근데 지금 문자는 한꺼번에 돈이 5천만 원이나 1억이 있을 때 이거를 뭉칫돈을 갖다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즉시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남은 돈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사에서? 목돈은 계속 운영을 해놓고 일부를 찾아 쓰고 운영하고 찾아 쓰고 이 형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추세는 즉시연금이 회사에서 별로 이렇게 굴릴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 생명보험회사가 다 있었다가 지금은 없애고 취급 안 하고 이런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몇 개 회사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행에 가시는 분 다 아실 텐데 1억 내도 월로 받으실 수 있는 게 27만 원에서 30만 원 넘지가 않아요. 보험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오늘 한꺼번에 돈을 넣고 거치 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3년을 운영하는 이 상품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넣어서도 조금 수익률을 더 볼 수가 있고요. 즉시연금은 넣었다고 해서 다음부터 바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요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회사마다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점에서 나한테 유리한 거 한두 개 이런 거를 고르시는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는데 방송 끝난 이후로도 문의 주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지역번호 021-32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